오늘 알아볼 내용은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거기에 루이스 구조식 조금 추가해서요. 오늘은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하는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날 설명하는 내용마다 중요하다고 해서 조금 찔리기는 하지만 진짜로 다들 중요한 내용이었으니 별로 안 죄송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름에서 언급되는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공유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표시법이며 전자를 점으로 찍어 나타내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가 전자를 뜻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자점식을 만든 목적이 공유결합을 설명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전자점식은 공유결합 물질을 대상으로 보통 그리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로 확인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수소와 염소가 결합하여 만드는 염화수소의 경우 각각 이런 전자점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자가 전자만을 점으로 찍어주고 공유결합을 하는 부분의 전자를 쌍으로 묶어주어 결합을 표시하죠. 이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반응 전에 각 원소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지 않고 혼자 존재하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염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자들처럼 다른 원소와 결합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은 따로따로 홀전자로 존재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쌍으로 묶어주어 그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즉 루이스 전자점식에 나타나는 전자의 형태는 홀전자와 공유전자쌍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세 가지인 셈이죠. 참고로 이 공유 전자쌍은 한 쌍당 공유결합 한 개를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다시 하도록 하죠. 자, 그럼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CH2O라는 물질을 예로 들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원소마다 색을 정해 해당 원소에 대한 정보나 전자를 표시할 때 같은 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원자가 무엇인지 알아내어 배열한다. 주어진 화학식에서 센터에 올 수 있는 원소를 찾아내어 배치해줍니다. 이때 센터에 올 수 있는 원소는 보통 가능한 최대 결합의 수가 많은 원소가 해당하게 되는데 보통 탄소가 들어가 있을 때는 탄소를 센터에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CH2에서는 탄소는 가능한 결합수가 최대 4개인데 반해 수소는 1개, 산소는 2개로 탄소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 탄소를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나머지 수소와 산소를 주변에 배치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각각의 원소가 안정한 18쪽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자의 수를 파악한다. 말 그대로 안정해지기 위한 전자의 수를 파악해봅니다. 탄소의 경우 14쪽으로 4개의 전자를 추가로 받아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여 안정해집니다. 수소는 1쪽이므로 2개의 전자가 되었을 때 안정함으로 각각 1개의 전자를 원할 것이고 산소는 16쪽으로 2개의 전자를 추가로 원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쉽죠? 세 번째, 모든 원자가 해피해지는 공유전자쌍 개수를 파악하여 그려준다. 아까의 단계에서 각각 필요한 전자의 수를 적어보면 각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한 공유전자쌍 배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예에서는 탄소와 산소가 각각 2개의 전자를 공유하고 각각의 수소와 탄소가 1개씩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 각 원자가 모두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므로 함께 해피해지겠죠. 결국 이것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론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공유 전자쌍을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CF4의 경우 중심 원소로 탄소를 위치하고 각각 필요한 전자수를 파악해 전자점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탄소와 플루오린들이 각각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플루오린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가 전자가 총 7개였고 그중 1개를 공유 전자쌍에 사용했으니 결합하지 않은 전자가 무려 6개씩이나 각각 플루오린에 남아있게 되죠. 루이스 전자점식에서는 이렇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라 하더라도 한 쌍씩 묶어서 비공유 전자쌍으로 반드시 그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자, 그런데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다 보면 하나하나 전자를 점으로 그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때문에 루이스는 전자를 점으로 찍지 않고 조금 더 그리기 쉬운 형태의 표시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루이스 구조식이죠. 루이스 구조식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중심 원소를 결정하고 공유전자쌍의 개수를 결정하면 되지만 한 쌍의 공유전자쌍마다 결합선으로 나타내어 표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까 그렸던 CH2O의 경우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나타냈었지만 각각의 공유전자쌍 하나당 하나의 결합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루이스 구조식입니다. 전자점식보다는 확실히 그리기도 편하고 결합의 종류가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은 단일 결합이고 탄소와 산소의 결합은 이중 결합이라는 사실도 단번에 파악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할 구조식과 전자점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비공유 전자쌍의 유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점식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구조식의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즉 아까처럼 그리기 엄청 귀찮았던 CF4와 같은 물질도 이렇게 간단하게 선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나 편리하게만 보이는 루이스 구조식을 사용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아세트산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두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ABC의 결합각의 크기들을 실제 구조에서 비교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이렇게 구조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도들과는 다르게 이런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즉 루이스 구조식은 실제 분자 구조를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점이 큰 단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음 영상인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